안녕하세요. 공부휴식정보원 채널 타스입니다. 오늘은 계산문제 단권화 및 암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컨텐츠로 다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질문이 들어오길래 제가 질문에 답변하기 귀찮아서 링크 보내고 조회수도 올리고 돈도 벌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얘도 좀 들어드릴 텐데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산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외에 계산 문제가 있는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어떻게 암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요약 및 단권화를 하신 다음 반추하고 설명하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웬만한 암기 대상에는 다 적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외우시고 싶으시면 무조건 요약을 하세요. 그리고 그 요약한 것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떠올려 보거나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반복하셔도 금방 외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약 및 단권화를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문제를 가지고 예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요약 및 단권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겹도록 이야기하는 방법은 바로 태그입니다. 문제 옆에 관련 이론, 풀이 순서, 함정을 요약해서 적는 것인데 태그라는 표현 그대로 짧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암기 대상을 다 적는다고 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인출이 암기에 효과가 좋다고 말하는데 최소한의 힌트만 보고 설명을 해보거나 반출을 해보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인출입니다. 태그 정도의 길이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시면 이론서를 문제집에 단권화하는 작업도 되고 인출을 위한 최소한의 힌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태그를 달면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에 관련 이론을 적습니다. 사실 보통 문제에 관련 이론이 있어요. 소득 처분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묻고 있는데 그냥 소득 처분이 관련 이론입니다. 그러면 문제 옆에 먼저 소득 처분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이 구체적으로 이론서 몇 페이지에 적혀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론서를 펼쳐서 찾으셨으면 소득 처분이라는 단어 옆에 이론서 페이지 번호를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 이론 태그는 끝입니다. 관련 이론 태그를 했으면 이제 풀이 순서입니다. 풀이 순서는 그냥 해답지 보시고 적으면 됩니다. 해답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풀이 순서랄 것이 별로 없긴 합니다. 자료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소득 처분하고 상여랑 배당으로 분류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풀이 순서를 적습니다. 저라면 자료별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 이렇게 적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정을 적습니다. 함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을 적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주주 임원을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퇴직을 했으면 이제 우리 회사 주주이기는 해도 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배당으로 봐야 할지 상여로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상여죠. 퇴직을 했어도 퇴직급여 한도 초과는 상여라는 것이니까 태그로 퇴직했어도 임원 퇴직 한도 초과는 상여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 옆에 태그를 달아뒀으면 이제 그냥 적고만 끝내지 말고 반추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지금처럼 태그를 달 수 있게 암기합니다. 옆에 적어놓은 태그를 가리시고 백지에 태그를 적어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그냥 태그를 그 자체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태그를 다는 것을 암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랑 비슷한 것이 나와도 태그를 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돼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풀어도 되는 문제랑 아닌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봤는데 태그를 달 수 없으면 나중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고 태그를 백지에 적을 수 있게 암기했으면 태그를 바탕으로 한번 반추하고 설명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처분이라는 단어를 적었으면 소득처분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는 되어야 합니다. 소득처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세무조정사항의 최종적인 귀속자를 밝히는 것,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만 풀고 거기에 사용되는 이론을 설명할 수도 없으면 그건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풀이 순서는 자료별 검토라고 적었는데 자료별 검토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냥 자료 하나하나 보고 검토하라는 의미죠. 함정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좀 더 풀이 순서가 복잡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쭉 보시면 의제 배당 금액을 계산하라니까 관련 이론이 의제 배당인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론서를 펼쳐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관련 이론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감자시 의제 배당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세법을 모르시는 분은 무슨 포테이토인가 싶으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제 배당의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서를 찾아보면 문제만 보고 관련 이론을 적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 순서입니다. 풀이 순서는 이런 식인데 이걸 보시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충격받았는데 정말 쉽습니다. 그냥 해답지 단락번호 보시면 됩니다. 해답지 단락번호를 보시면 양괄호 1번, 2번, 3번이 가장 상위 단락번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풀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감자대가 구하고 소멸주식 취득가액 구해서 의제 배당 금액 구하면 끝입니다. 태그도 이걸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옆에 풀이 순서로 감자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 의제 배당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초보자용이고 만약 더 고수시라면 더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그냥 감자시 의제 배당 산식에 넣기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사실 감자시 의제 배당 산식 보시면 감자대가 구하고 소멸주식 취득가액 구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 내공이 쌓이시면 이렇게 압축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해답지 목차 보시고 적으시고 나중에 더 압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푼 문제 해답이 너무 간략하다. 그래서 숫자만 적혀 있다. 만약에 그러시면 이건 직접 풀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적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저는 태그로 틀에 넣기, 자료 정리 후 틀에 넣기, 틀에 넣은 후 역산하기 이런 식의 태그를 많이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태그를 보고 문제를 풀고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태그를 적어놓고 그것에 맞춰서 풀어보면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함정을 적습니다. 함정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헷갈리거나 어려웠던 부분을 적으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주식 소각 특례가 헷갈릴 것 같습니다. 태그를 달았으면 이제 태그부터 적을 수 있게 암기합니다. 그리고 태그를 보고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책 한 권을 정해서 모든 계산 문제의 태그를 다시고 설명할 수 있게 암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책에 있는 계산 문제만큼은 강사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합격하는 수준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압축 및 단권화를 하시고 반추하고 설명하세요. 그것만 반복해도 금방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태그 단 것이 뭔가 불안하시다면 태그를 따라서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리면 정답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제가 이디야 좋아한다고 막 모바일 상품권 받았다고 자랑도 했지만 이메일 상담은 원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영상 설명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답장이 일주일 정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혼자 답변을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